암 검진은 반드시 해야 할까요? 그리고 암이 사람을 살리는 경우에 대해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1년에 한 번씩 유방암 검사, 폐암 검사, 뭐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건강 검진을 하게 할 때 굉장히들 좋아하세요. 예, 물론 건강 검진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자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 특별히 이번 시간에 의사가 가르치는 최선의 건강법의 저자인 내과 의사 나토리 히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암 검진은 무해할까요? 아닐까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암인지 아닌지 검사하기 위해서 받는 뭐 메모그래피, 뭐 유방암 조형 촬영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페트 스캔이나 또는 MRI, 예, 뭐 CT 이런 그 촬영에 대해서 의사가 가르치는 최선의 건강법의 저자이신 내과 의사 나토리 히로 선생님은 암 검진은 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해가 뭔지 아시죠? 해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검진을 받는 것이라면 아무것도 해는 없습니다. 적어도 손해는 하지 않기 때문에 검사는 많이 받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검진에는 해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이나 백신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는 것은 지각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심지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유행일 때도 그 팬데믹 시절에도 2차, 2차, 3차 백신을 맞지 않고도 자기의 건강을 부작용 때문에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 백신 이후에 막 폐가 이제 경화되고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경험하신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눈을 떴지만 이 건강 검진의 이 부작용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나카무라 지니치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주변에는 자연의 원리를 습득하고 행동에 나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진실은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정년퇴직과 함께 정년도 퇴직했지만 이 직장에서 나오는 건강검진도 퇴직해버렸어요. 암 검진조차도 모두 끊어버리고 후련한 기분으로 지내고 계세요.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지각 있는 분들일수록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 검진은 몸에 해롭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자, 요 검진 교과서, 이 스크리닝 이것은 의사들의 교과서예요. 의사의 전문직 용어로 작성된 이 검진 교과서, 이 스크리닝의 서문에는 모든 검진에는 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검진에는 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처럼 한 달마다 가서 CT 찍고 한 달마다 펫 스캔 찍고 하시는 것이 어떤 여러분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번 시간에 좀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또 지금도 여전히 불충분한 근거에 근거한 검진이 행해져서 결과적으로 검진이 해를 가져오고 있는 것에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사실 의료 교과서에 있는 검진 교과서 스크리닝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검진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해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해가 있다는 겁니다. 또 그중에는 타당한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어서 해보다 이익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의사가 가르치는 최선의 건강법의 저자 내과 의사 나토리 히로 선생님은 사실대로 정직하게 의사들의 전문 교과서인 스크리닝 검진 교과서에는 모든 검진에는 해가 있어요. 자, 설령 암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이상하면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 검진을 받다가 정밀 검사를 좀 받아보셔야 되겠는데요. 하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다 모두 그 과정을 거치고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늘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상태로 이제 기다렸죠. 만일 진짜 암이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착잡하기도 하고 밤마다 잠을 설치고 식욕도 떨어지고 입맛, 살맛 뭐 입맛 다 없어져요.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어요. 게다가 정밀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열흘에서 길게는 2주일씩 걸리고 그리고 정밀 검사를 갔다가 위에 구멍이 나고 장에 구멍이 나네요 하는 말까지 듣게 되면 정말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모르는 게 약인 일도 있지만 아는 게 힘이기도 합니다. 정말이지 두 번 다시 그런 경험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고 한 암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니치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는 의사이지만
자, 여기 보세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 검진은 필요하대요, 불필요하대요.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암 검진은 불필요합니다. 라는 주장에 적극 찬성하신대요. 물론 암 검진이 100%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한 달마다 가서 검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정확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혹 조기 발견 후에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서 하버드 의대에서 라이프스타일 메더신으로 여러분들의 병들게 하고 몸에 염증을 만드는 그리고 암을 만들게 한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고친다면 평생 무병장수하면서 오히려 약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암이 여러분을 살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암 검진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휩쓸려가기 일수인데 첫째, 암 검진의 문제점 첫 번째는 뭐냐면 암은 절대 100% 잡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수한 검사라도 정밀도가 100%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대체의학에서 쓰는 의료기들, 뭐 양자 스캔을 뜨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나 또는 현대의학이나 예방의학에서 쓰는 모든 검진 기구들이 사실은 정밀도가 100%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이 제가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다면 여기 지금 유방암 하는 분들 많이 충격을 받으실 텐데 자 보세요. 두 번째 이 논문을 보시면 과잉 진단으로 과잉 진단. 자, 근데 과잉 진단이 얼마나 되나 이 논문을 좀 볼까요? Effect of 3 decades of screening mammography on breast cancer incidence. 자, 이 논문의 내용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30년 동안 검진용 유방 30년 동안 스크리닝한 검진용 메모그래피 유방 조형 수리 breast cancer incidence 유방암 발생률에 미치는 이 영향에 대한 논문을 보니까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와요, 여기. 자, 뭐가 충격인지 여러분 좀 보세요. 뭐가 충격인가요? 자, we estimated that breast cancer was overdiagnosed. 아주 이 과잉 진단이 유방암에 있어서 과잉 진단이 얼마나 있었는가 요 가로 빼고 좀 보니까 in 1.3 million US women in the past 30 years. 야, 얼마나 되냐면요 과잉 진단이. 자, 여기 보니까요 지난 30년 동안 무려 몇 명의 미국 여성에서 유방암이 이 브레스트 캔서가 과잉 진단됐냐면 여기 보니까 몇 명이에요. 1.3 million US. 무려 130만 명의 미국 여성에서 이 브레스트 캔서가 오버 다이아그노스 과잉 진단됐어요. 유방암이 130만 명이. 자, 이거 정말 충격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측면에서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가로 열고 쭉 보니까 have led to clinical symptoms. 임상적인 증상으로 led to 이어지지 never had led to 이어지지 않았을 뭐가요? 뭐가? 종양이 뭐에 의해서 잡혔어요? 검진에서 발견됐어요. 자, 그래서 유방암이 무려 미국 여성 130만 명, 13만 명도 아니고 몇 명이요? 30만 명도 아니고 100만도 아니고 130만 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무려 130만 명의 이 미국 여성에서 유방암이 과잉 진단되었는데 이 유방암이 어제도 보셨지만 진짜 암이 있고 가짜 암이 있었어요. 양성과 악성이 있어요. 근데 모두가 양성에서부터 이 암으로 진단받고 수술도 하고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면서 이 불필요한 과잉 진단으로 인해서 이 많은 환자들이 계속 내리막길을 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건요. 이렇게 이제 we estimate 추정했는데 더 놀라운 것은 2008년에요. 이 브레스트 캔서 유방암이 과잉 진단된 게 자, 몇 명에게서 70,000 women 7만 명 이상의 여성에게 과잉이 진단되었다고 추정했다. 7만 명 이상의 여성에게 유방암이 과잉 진단됐어요. 거기다가 진단되어 있는 all breast cancers diagnosed. 야, 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요. 진단되어 있는 모든 유방암의 몇 프로를 차지하더라? 31포인트. 31포인트가 예. 진단된 모든 여성에게서 유방암이 7만 명의 여성에게서 그중에 31% 검진된 모든 유방암의 31%를 차지할 만큼 유방암이 과잉 진단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방암만 그럴까요? 이거 충격 아니세요, 여러분들은? 저는 이거 보고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헐, 야,
죄송하지만 아마 이거 비율로 통계적으로 본다면 거의 두세 명 중에 한 명꼴은 그러면 유방암이 과잉 진단되었다는 얘기로도 추측할 수 있겠죠. 이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자, 이 과잉 진단으로 과도한 검사나 치료를 초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 1기에서 2기인데 그리고 악성이 아니고 양성인데도 불구하고 수술하면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해요 라는 말에 내가 왜 더 이상 이렇게 불안하게 살지? 나를 무겁게 하는 이 짐을 떼어버리자. 이런 마음으로 수술해서 혹 떼어난 것 같은 기분이실지 모르나 유방암의 과잉 진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상태가 내리막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도한 검사나 치료를 초래할 수도 있고 그 결과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또 안을 가능성도 농후하고 세 번째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와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안감에 휩싸이고 심한 경우에 그 과도한 스트레스가 또 새로운 암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검사하는 과정에서 우발 사고나 뜻밖의 사태가 일어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내시경 검사를 할 때는 장기에 구멍이 나거나 출혈의 가능성이 있어서 드물게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등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부에서 저는 무슨 혜택이 있어서 저는 공짜로 검사해줘야 하면서 신나게 CT 찍으러 다니시고, 펫스캔 찍으러 다니시고, 이 메모그래피 찍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 눈을 뜨시라는 거예요. 좀 지각을 발휘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다섯 번째 보세요. 방사선 피폭의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책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해놨죠. 예를 들어 펫스캔 6번 찍으면 여러분 몸에 암을 발생하는 방사선 피폭량입니다. CT 10번 찍으면 암을 유발하는 방사선 피폭량입니다. 라고 이제 일본의 책들에 나와 있지만 자, 방사선 피폭의 문제를 여러분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전립선 방사선으로 지져버리면 끝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자, 방사선 피폭은요 새로운 암을 유발하거나 2세 유전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뭐라고요? 전립선 암 환자들이요 방사선으로 금세 지지면 되지 아직 안정권에 있는데도 방사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는 우리 반장님, 방사선 피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새로운 암을 유발하거나 2세 유전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암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여기 이제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또한 제대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검진 자체는 먼저 정밀도가 높아야 돼요. 이 정밀도는 뭐냐면 암을 놓치지 않고 걸러내는 지표 중에 특별히 민감도가 있습니다. 민감도, sensitivity. 그런데 이 민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기는 해도 현실적으로 100% 잡아낼 수는 없어요. 한편 암이 아닐 때 확실하게 이건 암이 아니야 라고 규정하는 지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이도입니다. 스페시픽한 특이도인데 민감도가 높아도 특이도가 낮으면 암이 확실하게 다시 말하면 암이 확실하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정밀 검사가 왜 계속해서 늘어나냐고요. 자, 반면에 특이도가 낮아도 특이도가 아무리 높아도 민감도가 낮으면 암을 놓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30년 동안 하는 분들을 보면서 수술하고 오셨는데 자기가 무슨 수술했는지도 모르세요. 의사가 무서워서 물어보지도 못했대요. 물어보면 대답도 안 해줘가지고 자기는 지금도 어딜 잘랐는지도 모른대요. 무조건 항암하라니까 의사니까 날 살려주겠지 싶어서 무조건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참 너무 안타깝고 여러분들이 하는 처치가 적어도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고 하셔야 되잖아. 그래서 지각이 좀 발휘하시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이제 전립선 환자분들 여기 정신 차리세요. 전립선 수술과 방사선이 뭔지 설명합니다. 정밀 검사를 자꾸 하게 되면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생기는데 위와 장에 구멍이 나는 등의 우발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자, 여기 전립선의 경우입니다. 전립선 암의 경우에 전립선의 바늘을 찔러내서 조직을 떼어내는 여러분들이 이제 유방암 같은데 바이옵시 해봐야 알겠어요. 조직 검사해서 조직을 떼어내서 이제 검사하면 알겠다 그래서 조직 검사를 여러 차례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어저께 배우셨잖아요. 그 조직을 떼어낼 때 어떤 일이 있어요? 메스를 들이대서 조직을 떼어내면 그때 그 출혈이 암을 더 폭발적으로 확산시킨다는 내용을 어저께 공부하셨지만
예, 조직을 떼어내는 되게 되면 이 조직을 여기 그 전립선 부위가 이제 그 비대가 있으면서 여기 암이 있을 때 예, 프로스테이 이 전립선이 보이시죠? 프로스테이 그랜드가 있고 그 옆에 이 바이옵시하는 생검하는 조직 검사하는 이 총을 들이대서 이 주사 끝 이 니들로 바늘로 이제 짜게 가지고 울트라 초음파 기계로 이렇게 다 짜게서 이렇게 하는데 조직을 잘라내서 직접 눈이나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생체 검사의 경우 이 바이옵시건으로 생체 조직 검사를 조직을 떼내서 검사할 때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종양이 그 출혈에 의해서 암이 폭발적으로 암 조직을 떼어낼 때 암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이 바로 이 바이옵시에 대한 그 조직 검사에 대한 내용들을 어제 살펴보셨잖아요. 다들 너무 공감하셔가지고 눈을 감고 계시네. 자, 방사선을 과잉으로 쪼일 때 피폭의 위험성이 높아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엑스레이들을 너무 좋아하시는데, 예. CT 10번, 그리고 페트 6번 찍으면 암에 노출된 만한 방사선 피폭량이라고 많은 이제 일본의 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검사를 받기 위해 생업을 포기해야 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문제가 없는 종류의 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발견이 되면 치료를 위해서 온갖 헛수고와 부작용의 고통을 잊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정밀 검사가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 그 암 검사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시고 너무나 즐거운 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하신다면 모를까?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진행 과정을 거치셨다면 여러분 몸에 방사선 피폭량에 대한 지각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아마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의사의 입장에서 환우들의 이 무분별함을 깨우쳐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